자, 오늘은 476강이고요. 오찬, 오찬이라고 해서 이제 5가지 칭송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자가 쓴 글인데요. 그러니까 주역에 대해서 나는 이런 거다. 그 주역의 핵심이 이건데 5가지를 유형을 모아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찬입니다. 점심 먹는 오찬이 아니라 그 5가지 찬양하는 말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찬이라는 뜻이. 그, 자,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부터 들어갑니다. 찾아놨는데.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첫 강인데요. 오찬 들어갑니다. 오찬은 말 그대로 뭐, 여기 써 있죠. 원상, 술지, 명서, 계류, 경화. 이 5가지를 합친 겁니다. 5가지를 말한다는 건데, 그 전에 그 우리 가연제 때도 말씀드리고 명서라고 하는 건 점치는 방법입니다. 명서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 명서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서희라고 해서 또 나옵니다. 사실은 별도 오찬 말고도 별도의 편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것이 2군데 나오는 거죠. 사실은 2번에 겹쳐서 일부는 겹칩니다. 자, 일단은 원상 들어가겠습니다. 원상은 뭐냐? 자, 무슨 뜻일까? 원상. 본래 근본의 상이다. 원상. 이게 뭔가 나왔을 때 근본 이치가 뭐냐? 원래 그림자가 있어. 그림자의 본래 모습은 뭐냐? 뭐 이런 겁니다. 어쨌든 그 원상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이제 주역에 대해서 이제 그 효가 나왔거나 이랬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왜 어디에 근원을 둔 이런 얘기는 사실은 뭐 사상 팔괴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태일이 조판에 음강 양승하니 양일이 시하고 원양이 승이라. 갑자기 무슨 말이야? 태일, 태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 태극보다도 더 전 단계 뭐 아니면 태일. 사실 이것도 말들이 많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서술 그 개념을 잡는 게 여러 가지인데 일단 여기서는 뭐 그 태극 상태다라고 보고 넘어가더라고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말들이 이제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태극이다라고 그냥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테일이 조판, 조판은요, 그 이게 판별에서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 하는 판가름하잖아요. 판단이다. 태극에서 뭔가 판단돼서 나왔다 뭐 이렇게 되는. 뭐 이제 나누어졌다. 비로소 나눠졌다 아니니까. 이제 태극에서 나눠짐에 음은 내려가고 양은 올라간다.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한 말이지만 되게 의미심장하죠. 우리가 계속 공부합니다만 모든 태극이나 음양이 나오면은 거기서 음은 내려가고 맑은 건 올라가고 탁한 건 내려간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우리가 그 흙탕물이나 아니면 숭늉 막 휘적해 놓으면 어때요? 시간 흐르면서 맑은 물은 위에 뜨고 탁한 건 위에 가라앉잖아.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음은 내려가고 양은 올라간다. 이런 것이니 양은 어떻게 하는 요 일, 짝대기 하나로서 우리가 그 양요 음유할 때 짝대기 하나, 짝대기 2개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거 짝대기 하나로서 시는 베풀다. 베풀고 음은 짝대기 2개로서 받든다. 자, 양은 베풀고 음은 받든다. 흔한 말로 태양은 비추고 달빛은 태양을 흡수해서 반사하는 거죠. 그죠? 달이 스스로 밝은 건 아니에요. 그죠? 태양빛을 받아. 그게 음기의 상징이라는 거죠. 양기가 안 주면 달빛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거. 그래서 여기 1, 2는요, 뭐, 다시 얘기하지만, 잠깐 공유 끄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태극이 있다. 이, 이 태극에서 양과 음이 나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양은 짝대기 하나, 음은 짝대기 두 개짜리. 근데 두 개라고 하지만 짝대기 한 개, 두 개, 이게 더블 곱하기라는 뜻은 아니죠. 왜냐면 크기 사이즈는 똑같죠. 그죠? 양이나 음이나. 사이즈는 또 오히려 음은 가운데 벼트가 약간 더 적어. 짝대기라는 부분에서. 두 개지만 총량은 조금 더 같다고 보자면 약간의 차이로 조금 적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짝대기 두 개라고도 더블 두 배로 많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개수가 많으면은 크기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양과 음으로 나누죠. 그래서 이거 짝대기 하나 이거는 베푼다. 양은 베푼다. 음은 받든다. 그래서 남자는 베풀고 여자는 받아준다. 이렇게 봐도 되고 태양은 빛나고 달빛은 태양을 받아서 반사해서 반영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건 뭐 보는 관점에 따르게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이거는. 다시 들어가서요. 아주 심플한 말이지만 주자가 생각할 때는 이게 주역의 근본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은 양은 올라가고 음은 내려가고 양은 베풀고 음은 받든다. 이런 컨셉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요 부분에서 자, 일단은 요 문장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자, 우리 최경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느낀 거나 뭐 생각하는 바. 아는 게 없어서 별 생각이 없습니다. 많이 연구하셨잖아, 이런 거. 네, 그런가 보다 뭐 지금 자, 일단은 양은 베풀고 음은 받든다. 이해돼요? 그런 거 같아요? 있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예를 들 수 있을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뭐 남편은 돈 벌어고 여자는 쓴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그래도 있습니다. 요새 여자가 돈 더 잘 버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남자가 받들어야겠네, 그지?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음양의 이야기니까 이 얘기는 이제 뭐 다 하고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운봉호 씨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아, 자, 운봉호 씨가 말하기를 이거는 획전지 역야라. 획전. 획을 긋기. 자, 아까 양용 음용한 걸 획을 그은 거죠. 이게 획을 그은 겁니다. 획을 긋기 이전이가 뭐야? 태극이겠죠. 뭐 테일이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그래서 획을 긋기 이전 상황. 그래서 이거는 획을 그리기 이전의 역이다. 그래서 이 테일이라고 한 게 뭐냐? 이거는 곧 태극이다. 테일리꼬로 태극이다라고 본 거죠. 테일리꼬로 테일. 그이니 이기 미분. 미분은 뭐야? 아직 나눠지기 전에야. 음과 양이 나눠지기 이전. 이기 미분. 나눠지기 이전의 상황. 나눠지지 않은 상황으로 말하면은 즉 그거를 말하기를 테일이라고 하고. 예? 아이고야. 왜 너 얼굴이 나오지? 공유가 어디 갔어? 아, 자, 이기 극지. 극지는요, 지극함이 이런 겁니다. 극처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막 태극에서 뭔가 이렇게 하다가 파파박 이제 테일에서 뭔가 더 분화된다고 할까 나눠지려고 하는 바로 그 전 단계까지 이를 그래서
지극함에 이르는 거야. 극처에 이르는 거. 지극함에 이르는 거로서 말하면 태극이다. 자, 여기서 이런 표현이다. 자, 왜 자꾸 이러지? 음, 자, 이래서 그랬구나. 자, 여기 태극과 테일의 차이입니다. 자, 테일과 태극이 처음에는 테일리꼬로 태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테일은 나누어지기 전 단계고 태극은 나눠지려고 하는 뭐 바로 직전 단계가 이른 거. 이런 또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일리꼬로 태극을 하겠는데 테일과 태극을 구분했습니다. 미분과 그 극지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그 보면은 좀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르게 봐야 된다, 같게 봐야 된다 하는데 뭐 그냥 저는 그냥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양이 실하면은 능이 베풀 수가 있고 양이 부실하면은 베풀 수가 없습니다. 양이 차서 꽉 차면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계속 갖고 있으면은 터지거든. 양이 실해지잖아. 실해진 걸 잔뜩 가지고 있다가 베풀 수가 없잖아. 자체가 폭발해 버려. 그 사람 죽는다고. 쉽게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그 고무풍선이나 그릇 같은데 물을 잔뜩 넣는다 해봅시다. 잔뜩 꽉 찼어. 더 넣으면 어떻게 돼? 부셔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양이 실하면은 능히 베풀 수가 있고 음이 허하면은 받들 수가 있어. 음이 꽉 차 있다. 그러면 안 받들어. 내가 아쉬운 게 없으니까. 내가 비어야 상대방을 잘 받듭니다. 음이 허하면 받들 수가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건께는 이제 중천건께를 말합니다. 64개는 건께. 64개 중에 그 중천건기에서 말하기를 운행우시 그것도 참 많이 쓰는 겁니다. 구름이 가고 비가 내린다. 멋있는 말이잖아요. 구름이 있어서 구름에서 비가 내린다. 구름이 안 움직이면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가니까 움직이니까 비가 내리고 여기서 비가 내린다는 거는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비는 그 임금의 혜택, 그 하늘의 혜택으로 생각합니다. 은총, 요즘 말로 하면 기독교 은총이죠. 그래서 운행우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하늘에 준 혜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덕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운행우시하고 하는 거 또 말하기를 덕시보라. 덕을 베풀고 보편한 널리 베푸는 거야. 그래서 덕을 베푸는 거다. 덕을 베풀며 또 곤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64기 중에 중지곤귀입니다. 중지곤귀에서 말하기를 내순 승천이라. 이에 순하게 하늘을 받들더라. 공손하게 땅이 건방지 하늘을 넘볼 수가 없잖아. 땅은 하늘을 공손히 잘 받드는 거야. 내순 승천하고 또 말하기를 승천시행이라. 하늘을 받들고 때로 행하더라. 하늘을 받들면 하늘의 뜻에 따르면서 때때로 내가 할 때는 솔선수범 할 때도 필요한 거야. 때로 행한다. 하늘의 뜻을 받아서 고뇌 기운이 행한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입니다. 띠, 베푼다. 베푸는 거 누가 베풀죠? 음일까요? 양일까요? 양이죠. 양이 베풀고 여승, 받드는 거 누가 받들까? 음일까요? 음이 받. 양은 베풀고 음이 받든다는 것이 비록 일단 현어를 가면 현어, 건곤, 이획지위. 건계와 곤계가 이미 그려진 다음에 드러났으나. 그러니까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중천겁계와 중지공계의 괴사라는 그 단전인가? 어디에 나온 거다? 이게 단전이야. 단전. 단전에 이 말이 나온단 말이야. 공자가 쓰는 단전에 글은 나왔으나 사실은 여기에 그 말한 바는
이미 미획지전, 획이 나오기 전, 획을 그리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 증거가 바로 아까 그 해일에서 양은 실에서 베풀고 음은 순에서 받들더라 라는 말이 사실은 그 단전에 나오기 이전에 이미 그 그런 이치가 있는 거다. 천지간 하늘과 땅 사이에 음과 양의 상과 수. 여기서 상과 수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하늘이다. 음의 상일까 양의 상? 하늘은 양의 상이죠. 땅은 뭐죠? 음의 상이죠. 자, 수는 뭘까요? 우리가 9다, 6이다 이런 수가 나와요. 9는 뭐죠? 양을 상징하는 수죠. 6이다, 음을 상징하는 수죠.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의 상과 수는 범양, 무릇 양은 대부분의 양은 모두 다 일, 짝대기 하나 그거로서 베풀고 보통의 음은 모두 다 짝대기 두 개짜리 양은 짝대기 두 개입니다. 짝대기 두 개짜리로 받든다라고 하였으니 그 이치가 본래 이와 그건 당연한 거다. 그 원래 당연한 거고 뭘 자꾸 떠드냐 뭐 이런 말이죠. 이런 것이 아니라 태극이 판은 판별되는 겁니다. 나눠진다. 태극에서 음과 양에 나눠지는 태극이 판별되면 구분이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태극이 나누어져서 태극이 분리가 되어서 음과 양이 생겨나네. 일 짝대기 하나에서 매번 아 짝대기 하나에서 매번 짝대기 두 개가 생겨나네. 이거는 그러니까 음과 양이 생긴다는 얘기죠. 음과 양이 생겨난 이거는 천지자연의 여기로다. 그 당연한 거다. 해가 뜨고 달이 뜨지 이거는 천지자연의 이치다. 그 뭐 당연한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이나. 자, 우리 권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사무실이라 너무 어려운가? 우리 권 선생님 소리가 안 들리나? 예, 아니, 그럼 그 우리 뭐, 말씀하시는 먼저. 뭐, 특별히 뭐, 지금 뭐, 이걸 갖고 뭐, 일을 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임 선생님 한 번 해주시죠. 옛날하고 관련이 많지만 하마스 들어가는 아담과 이브가 아담과 이브. 갈비 하마스 아담이 갈비뼈 다 빼서 이브 만드는 거? 어, 요새 하나는 조금 상징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와 둘은 상징적이고 양과 음을 말하는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두 개라고 하는 거는 두 개라고 했지만 하나의 따블이 아니라 그냥 상대 양과 음을 말하는 상징적. 그래서 내가 표현을 짝대기 두 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냥 짝대기라는 표현을 일부러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 크기는 짝대기 하나나 짝대기 두 개나 크기가 똑같은 거죠. 짝대기 두 개지만 2분의 1이 두 개인 거지. 2분의 1이 두 개, 1이 되는 거지. 이건 하나짜리고. 이렇게 생각해, 이제. 복지도 막 이런 거 쉽잖아. 음.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숫자는 복귀도에 나오는 거는 이제 순서의 숫자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진짜 수를 합단해서 1과 2, 3을 합단해서 1과 2가 합쳐 3이 되고 3이 2가 두 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이런 것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문장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장 상징적으로 1과 2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여기서는 이걸 1이라고 그랬고 이걸 V자를 썼거든. 2라고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왜 양양자를 썼을까?
내가 계속 요거는 1이고 이거는 2분의 1이 된 거야. 그래서 합산해서 같은 거지. 짝 같은 거지. 아, 이거 공을 안 껐구나. 아, 지금 나 미안한데 화면을 내가 다시 말하면은 아까 여기서 주의하자 원문에 요건 1이라고 했고 양을 음을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 두 양자. 요 숫자 2라고 안 했어요. 그죠? 그 이유는 만약에 1, 2, 3 이렇게 했다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하면 한 개의 더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자를 쓴 거야. 2분의 1이 두 개짜리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 양과 요 일은 총량은 같은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여기 에어컨 틀어졌어. 거기 카운터 바로 옆에. 찾았어요? 네. 그리고 옆방에 이 옆방에 에어컨 하나 또 있어요. 그거는 에어컨 거기 그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컨트롤러가. 찾았어요? 예. 음. 그리고 문은 다 닫혀 있지. 화장점은 닫혀놔 봐. 저 화장점도. 응. 아니. 방문만 닫으면 돼. 그리고 요 문을 열어야 돼. 중간 문을. 요거 가운데 문. 그러면 시원하죠. 그래 열으면 됩니다. 네, 졌으면 확 열어요. 졌어, 그것만 열어. 졌어. 그 열으면 그거 다 열어. 다시. 잘했어. 네, 졌어요. 수고했어. 그래서 이제 요 차이, 다시 얘기가 미안합니다. 1과 2가 이제 그런 의미. 그래서 이런 걸 해석을 잘못하면은 1, 2 해서 더블로 이제 그 부분 유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뭐 다 그거 공부했던 거의 반복인데요.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그냥 넘어갈까요? 뭐 하실 말씀 없으면. 자,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유황 이건 사실 복희를 말합니다. 이게 복희씨인데요. 여기도 넣어주면 이거를 호희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참 이 황자는 황제라는 뜻이잖아요. 위대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위대하신 그 호희 복희씨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희씨를 그냥 그 추앙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복희씨가 앙관 부차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앙관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쳐다봐서 하늘을 쳐다봐서 위로 관찰하고 아래로 살펴본다. 이런 앙관 부차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앙관 부차에서 이우 기진하시니 빅수와 우수를 이미 진열 베풀었으니 나열했으니 빅수와 우수가 뭐죠? 기수가 뭐죠? 홀수죠. 우수는 뭐죠? 짝수죠. 자, 1, 3, 5, 7, 9는 홀수입니다. 기수. 2, 4, 6, 8, 10은 짝수입니다. 우수. 그래서 그것이 이미 베풀어졌으니 여기에서 양이 음과 양이가 이미 설치됐다.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음양이 이미 이제 복희씨에서 획이 그어졌다는 얘기죠. 이미 간이 줄기간자죠. 이미 간이 돼서 줄기간자가 됐는데 곧 그것이 가지로 돼서 지. 그래서 우리 간선도로 이런 데 들어봤어요? 동부 간선도로. 큰 도로.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큰 도로의 축을 간선도라. 줄기, 큰 줄기. 간선도로입니다. 그 지선이 이제 그 가지입니다. 그래서 간선과 지선이 있죠. 그래서 이 줄기에서 곧 가지가 돼서 나눠진다는 얘기죠. 나눠져서 일은 뭐죠? 양이라고 하죠. 음양한테 양에서 각각 또 두 개가 나오고
음과 양이 또 나오고 음과 양이 교착은 서로 나눠졌는데 서로 교류해서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상이 만들어지더라. 뭐 이것도 이제 음양에서 사상 나온 얘기죠. 이거는 뭐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실 뭐 그전에 했던 얘기인데요. 자, 계속해서 태극에서 양과 음이 나오고 또 양에서 양에서 음에서 양, 음에서 음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게입니다. 그래서 요게 각각에서 두 개가 나온다. 이 얘기는 음과 양이 또 나오고, 요도 음과 양이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양은 양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양에서 음도 나오니까 교착, 서로 바뀌듯이. 그래서 교착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기서. 네, 다시 보면요. 일은 이제 양입니다. 양요에서 각각 또 두 개가 나오고, 각각. 한 개에서 각각 두 개씩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음과 양이 교착이 되어서 사상. 그래서 이걸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많이 공부했잖아요. 이거 사상. 이건 양이라고 그러고, 양이. 라고 하고, 이제 그겁니다. 그렇게 하고, 기수에서 기를, 그러니까 기수는 양이지. 양에서 또 양을 또 다 있어. 플러스 알파가 된 거는 양이 되는 것이고, 기에서 그, 그러니까 기에서 양에서 음요를 더 합쳐서 음양이 드러나고, 나고, 음에서 기수를 가해서 음이 안에 있고 양에 밖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또 그러니까 짝수, 그러니까 음요가 중복되고 다시 또 음이 또 되어서 음에 대해서 그래서 음과 양이 합쳐져. 이건 이제 태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아시죠? 이에서 다시 말하면은 이게 왜? 자, 기후가 태양이 되는 거죠. 태양, 양지 양. 그래서 양에서 음이 나는 거는 요거는 소음을 말하는 거고요. 음에서 양이 나는 건 소양이니까 어떻게 돼? 음이 안에 그 양이 밖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음에서도 음이 또 합쳐서 태음이 되는 요 얘기입니다. 이걸 말을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양이 한 번 이미 나눠짐에 이 하나에서 다시 두 개가 생겨나는 것이니 이런 삼재가 계모 눈앞에 있더라. 그러니까 삼재 천지인이 갖춰졌다는. 그러니까 사상에서 8개가 나눠진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8개가 손바닥을 가시다. 8개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기기, 양양양 하면은 이걸 처음일 말을 건괴가 되고, 기기우, 이거는 택괴에서 다음에 두 번째가 되고, 기우기, 이거는 세 번째 리께, 이어준께가 되고, 기우, 이거는 네 번째 진께가 드디어 따르고, 또 우기기, 이거는 손께가 돼서 다섯 번째, 우기우, 이거는 감께로서 여섯 번째, 우기, 이거는 간께로서 일곱 번째, 이거는 공께로서 여덟 번째로 또 마치더라. 8개 나온 과정을 이렇게도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사사에서 8개 나온 거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초획이 의가 되고 양이가 된다는 얘기죠. 짝대기 하나, 이게 양이 의가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상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중회, 가운데 획이 상이 되고 위에 있는 획이 괴가 완성이 되나니 이건 뭐냐면요. 이게
이거 뭐냐면요. 이겁니다. 요게 사상에서 또 건괴, 택괴, 뭐 건태, 리, 아, 리.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8개. 그러면은 의, 상, 괴 이걸 말합니다. 의랑 양이가 나왔다. 상은 사자를 빼먹은 거죠. 사상. 8개는 8개에서 의가 나오고 상이 나오고 괴가 나오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는. 뭐 험나게 말했지만 사실은 뭐 뻔한 얘기입니다. 이게 컴퓨터가 왜 제멋대로지? 자, 그 얘기고요. 이런 것이 있네. 그래서 토획은 양이가 되고 중에 가운데 획은 상이 사상이 되고 위에 있는 획은 괴가 완성된다. 8괴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말은 폼나게 했습니다. 이런 것이니 인문이 이에 밝혀졌다. 예, 사람의 문명이 여기에서 다 드러나게 됐다. 이거로 인하여서 중복해서 그걸 거듭하여서 일정 8회 요건 중요합니다. 일정 8회가 되니 좀 더 설명할게요. 일정 8회는 64개가 윤의 달의 안으로부터 밖으로 도달하더라. 여기서 일정 8회는 뭐냐면요. 여기서 일정 8회가 뭐냐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8개에서 예를 들어 건괴다. 그럼 이거를 고정시켜요. 이렇게 고정시켜. 정. 그 다음에 요 건괴에서 건, 태, 리, 진 이렇게 해서 8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중천건괴, 택청패괴, 그 화천대유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8개의 괴가 만들고 또 건괴 그다음에 이제 또 택괴 그럼 밑에 괴를 또 택괴를 만들고 여기서 8개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 리괴다. 그럼 리괴 정하고 그다음에 8개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잖아요. 요거를 이거는 고정이야. 그래서 정이라는 표현도 정 고정한다, 올바르다, 중심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래서 정 그리고 요 그 일정 8회, 8회니까 이거 회는요 무슨 뜻이냐? 우리 후회한다는 얘기 들어봐서 후회한다. 뒤에 후회한다. 아유 뉘우치는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아이고 어제 떡볶이 사 먹을 걸 괜히 그 오뎅 사 먹었네 이런 거니까. 그게 회입니다. 회는요 회라고 후회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는 겁니다. 미리 내일 할 일을 후회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어제 한 일, 한 달 전에 한 일을 후회하는 겁니다. 회. 그런 뜻이지. 회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한 달 뒤, 내일, 일주일 뒤 거로 후회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지나간 겁니다. 이거 회는. 정은요. 내가 곧아서 앞으로 할 것도 정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내일도 정해야지 일주일도 정의가 가능합니다. 자, 다시요. 회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고요. 뉘우치는 거고요. 정은요. 내가 내일 그 발표인데 잘해야지. 올바르게 잘해야 될 거야. 정입니다. 시간이 미래에는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굳게 지킨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과 회는 이제 좀 이따 그 평만주를 한번 읽을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래서 일정파례라는 거는 일정 정을 한 개를 정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8개의 그 괴가 만들어져요. 일정 8회라고 합니다. 그걸.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모든 게 밑에서 생기잖아요. 그 모든 괴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도달한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윤의 달외라는 걸 쓴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그래서 뭐 여기서 말들은 뭐 되게 거창하게 했습니다만 이 말들은요. 거창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냥 우리 태극에서 양에서 사상 8기에서 64기가 나온 과정이다. 그래서 결국 1.8은 8 곱하기 8, 88, 64개 만들어지는 겁니다. 8에서 16이 아니라 8 곱하기 8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최경호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내가 너무 뭐 자꾸 말하라고 지적하나? 저는 그냥 임상에서 혼자 궁리한 뭐 좀 크게. 임상에서 그냥 혼자 환자들 보면서 궁리한 생각한 체질을 위한 생각해 보면 아까 저기 양은 베풀고 음은 받든다고 그랬잖아요. 양은 베풀고 음은 받든다. 임상에서 일단 양인들은 생각해 보면 주체성이나 자주성이 더 중요한 사람들 같고 음인들은 그 상황이 여의치 꼭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더라도 일단 싫어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거기서 맞춰서 견디는 힘이 좀 더 강한 것 같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제가 그렇죠. 하는 뭐 체질로 보면 이제 양인들은 되게 이제 그 베풀려고 그러고 말할 삑소리가 어디서 나온다.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양인들은 주체 아까 태양은 빛난다고 그랬잖아요. 비추고. 예. 그러니까 소양이나 태양은 제가 임상에서 뭐 특히 소양인들은 저기 놔두면 자기가 스스로 일욕심 있고 승부욕이 있는데 예전에 보니까 저희 장모님이 소양인 저기 도우미들은 일을 자꾸 간섭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놔둬야 자기가 알아서 일을 잘하는데 태양인은 자기가 관심 있는 걸 스스로 하면 잘하는데 옆에서 다 틀 짜주고 스스로 선택하거나 주체적으로 동기부여한 과정이 없으면 오히려 좀 더 팬이 되거나 의욕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음인들은 태음인이나 소민들은 내가 굳이 누구든 자기 주체적으로 하는 건 좋아하겠지만 정말 상황이 그렇고 현실이 그러면 또 맞춰가는 그런 수용성은 좀 더 음인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아는 게 없으니까 아까 음은 받들고 양은 비추거나 베푼다는 말을 그냥 그런 식으로 조금 해석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또 진료하면서 더 잘 느꼈겠지 뭐. 어떻게 보면 더 그게 더 진리라고 그럴까 그런 걸 더 주역이치를 더 실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뭐 저는 어쨌든 아는 게 체질하면서 계속 음양 생각한 것밖에 없으니까 아, 이거 들으면서 하니까 그런 이미지가 조금 떠올라서 환자들 음인 양인 나눌 때. 어이구 뭐 주역 공부를 뭐 계속 해갖고 뭐 그래서 주역 공부 그래. 아 소리가 삐삐. 자 그러면은 근데 그 번역 부분이 조금 하나 예 뭐 말씀해 주시죠. 제가 뭐 맞다 틀리다는 건 아니 다만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인데요. 예. 그 맨 마지막 문장에 아주 잠깐만 띄울게요. 예 말씀하시죠. 어디 중액이상하고 중핵 맨 마지막 문장 저 빨간색 해놓은 거 있네요. 중핵 중액이 이상 예예 이상하고 상액 대성하니 예. 인문이 사량이라고 했는데 인문 이게 왜 뜬금없이 인문이 나왔는가? 어? 한번 왜 갑자기 인문이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왔는가? 이게 주자의 글이라면 주자가 이 사를 쓸 때는 주로 유학, 그 당시 자기 도학이죠. 그걸 많이 지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가 뭘 가리키는 이 사자가 아니고 우리 사문 난정할 때 그 사로 대부분 유교 쪽에서 이 책을 보면 사를 유학을 지칭할 때 이 사자를 써요. 아니면 이 사자를 쓰는 또 다른 사자 있잖아요. 뭐 이것을 가리키는 대명사. 그래서 인문사 이렇게 되면 인문이 사 이게 저는 유학이 뭐 밝아지는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인문까지 붙여가지고 산문난적이라고 뭐 하듯이
붙여가지고 보는 건 어떨까? 그래야지 왜 갑자기 인물이 툭 튀어나왔는데 사가 뭘 지시대명사일 경우에는 이거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제가 주저평전에도 보면 살았을 때는 그 당시 자기의 도학 이런 걸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한번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옳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측면 한번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학이 맹교가 되는 거죠. 맹교. 밝아지고 뭐 이렇게 볼 수 없지 않을까. 일단 저는 눈이 거슬리는 게 인문이라는 단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봐야 하면 조금 자연스럽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살을 유학으로 쓰는 뭐 법례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유학, 뭐 유학, 자기 학문이 유학, 도학이 밝아지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 좀 인문이 툭 튀어나오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추자가 안 계시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기랑은 좀 참고로 하나 하실 거는 주자가 살을 쓸 경우에는 유학을 지칭할 때 뭐 거기서도 논에도 사자가 놓으니까 그런 유학을 쓸 때 어떤 대명사로 많이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용례는 많다라는 걸 아시고 다음에도 뭐 그런 거 놓으면 한 번은 단순한 지시 대명사냐 아니면 유학을 나타내는 지시 대명사냐 한 번은 생각하면서 다른 원전도 보시면 뭐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또 없습니다. 뭐 우리 임 선생님 통과. 그러면은 나머지 평만주는 그냥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그냥 뭐 그렇게 어려운 거 같지는 않아서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음, 그냥 넘어갑시다. 뭐 시간상 그냥 자, 통과 넘어갑시다. 자, 자, 혹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일정 파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질문했다니까 주자가 말하기를 예를 들어서 예컨대 중천건께, 택천쾌께, 화천대유께, 뭐 뇌천대장께, 풍천소축께, 수천수께, 대축, 산천대축께, 십천택께, 요 몇 개야? 하나, 8개가 되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겠지. 8개 요거는 네 채, 안에 있는 채, 4개가 모두 건개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일정인 것이고, 외채, 바깥에 8개의 괴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8회인 것이니라. 나머지도 방차 이걸 본받았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거예요. 그, 일정, 하나를 정하면은 거기에다 8개가 만들어지고, 괴 하나다. 한 개가 또 정해진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요, 64개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자, 태극에서 양의에서 사상에서 8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8개에서 16, 32, 64가 아니라
8에서 그 8 곱하기 해서 64가 됐다는 논리예요. 이 논리는. 일정팔이라는 얘기는. 왜냐하면 8개의 궤, 그러니까 하나의 궤가 거기에 따른 8개가 트럭 해서 8개가 생기잖아. 그래서 8 곱하기 8, 64가 되는 겁니다. 요 논리로는. 일정팔회라는 논리는 8 곱하기 8을 말합니다. 8, 16, 32가 아니라 바로 요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이 얘기입니다. 여기는. 요거는 뭐 아까 했던 거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다음. 합판 나간다. 자, 다음. 또 질문하기를 몇 개와 몇 개나 있죠. 몇 개는 아래에 있는 게, 몇 개는 밖에 있는 이걸 말합니다. 몇 개가 정의되고, 질문하기를 몇 개가 정의되고, 몇 개가 회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일정팔이 하듯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 정회, 정과 회는 하여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일정팔회가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말하기를 이거는 홍범구조라는 서경이나 홍범이라는 편명이 나옵니다. 서경의 홍범에서 나온 것이니 추러 홍범이니 정이라고 하는 거는 관내 시정이요. 그 관내 내가 보기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바로 정, 올바를 정자. 고들 정자는 올바를 정자와 같은 것이고 이 회라고 하는 후회한다는 회라고 하는 거는 과일 이미 지나간 거 어제 일주일 전, 한 달 전, 1년 전 예전에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무릇 회라고 하는 글자는 후회한다고 하지 회라고 하는 글자는 모두 다 지나가서 도시는 이제 그 원래 이런 얘기다. 원래 지나간 다음에 바야흐로 후회하는 것이나 그러나 여기에서의 회라고 하는 거 있잖아. 보통 후회는 일주일 전, 어제 뭐 한 달 전 이런 거 후회하는 후회인데 여기에서의 회라고 하는 글자는 과저, 지나치다는 뜻이다. 과, 지나, 지나치다는 의미다. 또한 많다는 의미예요. 지나치고 많다는 뜻이 회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사면은 곧 그거는 정꾀, 올바른 꾀가 되는 것이고 위에서의 사면은 그 사시 과다,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거는 이와 같으면은 그 정과 회라고 하는 거는 역시 지금 지금 전복, 점을 쓰나 지금 점과 비슷하나 이제 그걸 나누어서 심은요 잇따라 되면 어찌 무엇심자입니다. 무엇 나누어서 무엇이 주객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누는 것이 무슨 주객이 있겠냐 의미가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정과 회를 나눠 설명을 했지만 그러니까 일정파리에서 했지만 결국은 그 뭐 점을 치는 데서는 다 똑같은 거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원에 보니까요. 예. 다섯 번째, 네 번째 무회라는 글자는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이 회라는 글자는 와이프는 여기에서 회라, 여기에서의 회는 이렇게 어떤 누구 회라고 하는 거 글자는 이렇게 대응했지 않아요. 이것을 이적자를 설명한 건데 직역하다 보니까 예, 직역해서 이 저자가 이저자거든. 그래서 그거를 번역하느라고. 자, 요 부분에서 또 하실 말씀. 이해는 없어요. 어디? 회,
새 해석이 좀 이해가 안 돼. 위에 8개를 왜 이렇게 본다? 안 하던데. 그냥 8개, 8개가 있는데 앞에 밑에 게 하나를 정하고 나면 나머지 8개가 도렇게 본다. 아니, 돌아본다. 8개 다 돌아본다. 이런 많다. 여기서는 많다 이런 얘기. 지나치게 많다. 여기서는 그렇게 봤거든. 지금은 8개밖에 안 돼. 여기서는 사시 과다료. 과다료니까 많다는 뜻이거든. 과다. 맞아, 맞아. 아, 과다하다. 그래서 주자는 그렇게 봐도 과다하다. 그러면 지나치게 마음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은데 한 개에서 지나치게 많다? 하나에서 정하는 것. 문제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후회한다는 거 말고 그냥 본다든지 그냥 돌아본다든지 이런 게 안 돼. 여기서는 지나치다. 과다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 여기 요 평만절 하나 봅시다. 요거 그 이덕홍이라는 사람이 말한 10페이지. 자, 여기 요 부분. 자, 일단 요거 어디냐면은 교재로는 10족절 위입니다. 정과 회의에 대해서 무슨 뜻이냐. 이덕홍에 대한 문장을 한번 보자. 간제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최경 원장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요 부분.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정과 정과 회의에 회 대해서. 이득콩은 예, 그 간제집에서. 집에서 음, 정은 일의 처음이고 회는 일의 끝이다. 음. 정은 사물의 다른 것이고 회는 물이 지나친 것이다. 꽃망울이 맺힌 것은 정이고 성게, 왕성하게 핀한 것은 회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이번은 간제도 유명한 사람이거든. 간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 정과 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은 시작이고 회는 그 완성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씨앗이 있으면 씨앗이 커서 열매가 맺는 게 회다 이런 식인 거죠. 씨앗이 싹 트는 거는 정, 시작과 끝.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작과 끝인데 끝이 더 많은 거야 항상. 시작은 씨앗이 하나 있지만 열매 맺는 건 100개, 1000개가 되잖아. 이런 식으로. 꽃이 피는 게 확 피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은 꼭 이런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파례라고 하는 거는 괴 하나에 8개가 꽃 피듯이 8개씩 피잖아. 줄기는 하나 8개씩. 한 개에서 8개씩. 한 개, 8개가 쫙 피잖아. 위에 3개, 학개는 하나인데 3개가 8개가 되잖아. 맞지? 줄기는 하는데 가지가 8개 피듯이. 줄기는 하는데 꽃이 8개가 피듯이. 그래서 그, 그런 의미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울 될 것 같은데. 반전이 이렇게 봤대요. 응? 그렇지. 이렇게 보면, 그지? 그러니까 주자 설명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한다고 하는 지나가서 예.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나서 시작할 때 아무 생각 없고 그렇죠. 하고 났을 때는 뭔가 음, 그렇지. 별 생각이 다 들지. 끝나고 나서는. 그래서 많다. 한 개인데 8개씩 많다. 한 교시에 지금 나중에 8개가 어, 어. 그거는 그러니까 주자는 이걸로 지나치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 간제는 이게 꽃이 피듯이 만개한 거다.
성계라는 표현 썼네. 성계. 왕성하게 피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좀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표현, 1개에서 8개씩 뽑혔다. 이게 일정파례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헷갈리고 회에 대한 컨셉이 달라져서 그럴 거야. 회. 우리 후에만 생각했지 회가 많다는 생각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참 오역이나 잘못 이해하기 쉽겠어. 근데 후회할 때도 어. 비흡제에서 회잖아요. 어. 그 회를 의미를 푸는 게 없어요. 같은 말 반복. 뉘우친다는 뜻이지. 회는 뉘우칠했자니까. 어. 후에는 뒤늦게 나중에 뉘우친다는 뜻이니까 후에는. 근데 뉘우치는 거는 과거일을 뉘우치는 거지. 미래를 뉘우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냥 앞으로 요거랑 그 자, 그럼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빨갛게 써 있습니다만 여기 심이랑은 깊을 심자가 아니라 무엇 심자다. 이거 어류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 그냥 그 오늘 그냥 여기 그 오찬의 첫 원상을 그냥 다 끝내는 걸로 하고 그냥 조금 더 이어서 해서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 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10쪽입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거는 일의 시작이다. 아까 정과 회를 설명해 시작과 끝 이렇게 했죠. 그 얘기입니다. 정은 일의 시작이고 회는 일의 끝이다. 시작과 끝. 정이라고 하는 건 일의 주인공이고 대장이고 회는 일의 손님이다. 정과 그래서 계속 정과 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회가 무슨 뜻이 일정 8회에서 도대체 회가 무슨 뜻인가 설명하는 거예요. 일과 주인과 손님, 뭐 시작과 끝 이런 것이다. 또 정은 뭐냐? 나한테 있는 거고 회는 사람을 응하는 데 있다. 이렇게 또 설명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정 8회로다 정과 회를 계속 헷갈려 있잖아. 옛날도 그거 헷갈려 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아주 요약 분명하게 나오죠. 일의 시작과 끝, 주인과 손님, 나한테 있고 상대방.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주역을 풀이할 때도 이걸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점을 쳐서 죄를 얻었어.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해석할 거냔 말이야. 이랬을 때 그 근거 원천 자료거든 이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거 수레둔께입니다. 수레둔께. 물이라고 하는 거는 험한 겁니다. 험하니까 힘들어요. 진께는 처음 시작입니다. 시작해서 시작을 했는데 앞에 험한 게 있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둔께 같은 경우는 나라가 처음 시작했을 때나 힘들 때를 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여기서 그랬죠. 자, 시작과 끝. 시작은 어때? 시작은 내께 안에서도 시작이 항상. 여기 딱 진짜 움직였어. 움직였는데 나중에 험한 걸 만났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 가려고 차를 출발해서 그때 대전 정도 가서 도로가 끊겼어. 험한 걸 만난 거야. 그러니까 시작은 움직였는데 험하다. 밑에서도 해석을 하는 거지. 자, 또 내가 주도적으로 움직였는데 나중에 손님이 방해를 했다. 이런 말이 되겠지. 나는 제대로 움직여서 방해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나는 움직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험하게 안 해. 아까 여기는 이제 응인, 사람에 응한다 했잖아. 사람을 응했더니 대응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안 해.
함정에 빠졌네, 내가. 나는 시작을 잘했는데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괴를 얻었을 때 해석하는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다시. 나는 시작했는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나는 움직였는데 함정에 빠졌어. 일에 처음 시작은 해냈는데 나중에 힘들었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한 겁니다, 여기서. 정과 회를 이렇게 정의한 거는. 주자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냥 보충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다시.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또 말하기를, 그다음, 본래의 꾀는 정이 되고, 직계는 회가 된다. 이건 또 다른 컨셉입니다. 자, 여기서 본계와 직계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도 봐요. 그러니까 참 관점이 여러 가지야. 자, 수레두께가 나왔는데 주요가 만약에 후구가 나왔다. 점을 쳐서. 그럼 이게 변한다 그랬죠. 그럼 이걸 본계라고 그래. 내가 원래 얻은 게, 그러니까 직계는 뭐야? 갈짓자니까 변하는 게 어떻게든 요 양요가 구가 팔로 변해, 음요로 변해. 그럼 뭐가 될까요? 수집있게가 되네. 수집있게, 그죠? 수집있게가 돼버리잖아. 그러면은 본께는 수레둔께인데 직께는 수집있게가 된대. 그죠? 그러면은 이랬을 때 정과 회를, 자, 정과 일정팔해야 돼. 정과 회를, 아까는 뭐 이게 정, 이게 회라고 했잖아. 네 개와 몇 개로. 그런데 이렇게도 만들어. 본계가 정, 직계가 회, 이렇게 봐도 되네. 시작은 본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직계로 끝난다는 얘기지. 시작은 준계, 준계는 어려운 거야. 처음에 나라를 개척하면 어렵게 시작이 됐어. 나중에는 어떻게 돼? 친구들하고 이웃집하고 사이좋게 노는 거야. 신비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아까는 어떻게 해서 시작은 움직였는데 험한 걸 만났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또 하나는 본계를 이걸로 보면은 시작은 험난하고 힘들었지만 깊게, 그러니까 정과 회로 보면 어떻게 돼? 신비해진다. 친해졌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그럼 해석이 정반대가 돼버리잖아. 자,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 어? 내께 외께로 보면은 힘들어졌는데 본께와 직계를 봐서는 잘 풀렸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헷갈리는 겨. 이거를 이제는 그 경우에 맞춰서 이제 잘 조합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해석자의 능력인 거야. 점을 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다고. 시초점도 나와.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야. 그 상황에 맞춰서. 정반대 해석이 가능한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것도 막 다 맞았다고, 맞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봐. 이렇게 되면 뭐 귀에 걸면 그냥 코가 됐지만 뭐 그런 의도가 내포되는 것 같아, 사실은. 그래서 이 앞뒤에 있는 10개의 괴는 또한 스스로 정회가 되는 것이니, 이거 좀 더 설명할게요. 전후 10개라는 거는 이런 것이니, 정이라고 하는 건 곧 뭐야? 한 개의 고유할 정자, 고유함의 본체가 되는 것이고, 본래의 게 회라고 하는 거는 동용, 움직여서 쓴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정과회를.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전후 10개라는 게 나오잖아요. 요 부분, 전후 10개. 전후 10개는 평만주를 좀 봐야 돼요. 이거 보면은, 자, 잠깐 보겠습니다. 평만주 평만주를 볼게요. 음, 평만주 어디를 보냐면은, 여기. 자, 여기서부터 다음 달 나가지. 자, 한번 이거 읽어봐 주고, 그러면
또 우리 최경 원장님 읽어봐 주실래요? 그럼 또 내가 점을 쳐서 이 부분 어디냐면은 그 알겠습니다. 교재로는 11쪽 중간입니다. 예, 크게. 내가 쳐서 나온 것이 본쾌이다. 7이나 8이 나오면 변하지 않지만 6이나 9가 나오면 변할 수 있으므로 본괴에서 해당하는 표가 변하여 나온 쾌가 직괴이다. 따라서 본괴는 정의되고 직괴는 회가 된다. 3효가 변하는 경우 모두 20개의 괴가 있는데 초효가 변하는 것이 전식괴, 앞 10개의 괴에 해당되어 정의되고 초효가 변하지 않는 것이 부식괴, 뒤 10개의 괴에 해당되어 회가 된다. 자, 이거는 요 얘기를 잠깐 할까요? 자, 내가 아까 수레두께 예를 들었죠. 자, 요 초고가 변하냐 안 변하냐에 따라 확확 달라져요. 자, 요게 안 변했다도 나머지 뭐냐? 2, 3, 4, 5, 6, 5개가 남죠. 5개가 변하나 안 변할 거면 짝으면 10개가 딱 됩니다. 또 요게 변한다고 해서 뭐 변하면 요게 나머지 5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10개입니다. 그거를 계산 한번 해보자고. 자, 다시.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나오는데,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실래? 이게. 자, 이 부분 다시 읽어봐 주실래? 예, 제가 예, 예. 예를 들어 택수 공개를 얻은 경우 초효 밑에서 처음 시작되는 효가 6을 얻은 경우라면 양효로 변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천택괴, 내택 귀맥괴, 수택절괴, 삼택손괴, 내화품괴, 수화기적괴, 삼화빗괴, 택례숙괴, 화례시합, 서합괴, 풍매입괴 등 10개의 괴가 전식괴가 되어 정의되고 초효가 8을 얻은 경우 변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내풍함괴, 수풍정괴, 산풍복괴, 화수미적괴, 풍수함괴, 택산함괴, 가산역괴, 풍산점괴, 천지빗괴 등 9개의 괴에 자신의 괴인 택수공괴를 포함시키면 총 10개의 괴로 후식괴가 되어 회가 된다. 즉, 여기서, 그, 괴를 보면요. 그, 변하는 꾀, 변하지 않는 꾀가 있어요. 효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각 10개가 10개씩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전식계, 후식계라고 합니다. 전식계, 후식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과 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몇 개와 몇 개의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본계와 직계의 관점으로도 본다. 그거는 각각의 경우에 다 해당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식계, 후식계까지도 전과 회로 본 거죠. 여기는 이제 그 본계와 직계뿐만이 아니라 전식계, 후식계도 전과 회로도 본다네. 근데 사실 이건 여기까지 잘 안 따져요, 사실은. 복잡해서 이렇게 안 해, 하다가. 이론적으로 타는 거지. 근데 여기까지 보면 정신없 이제 핵을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 20개의 기회를 가지고 따져봐. 조합을 따지면 이제 컴퓨터 폭발해, 이거는. 그러니까 뭐 무궁무진하게 설명 가능한 게요, 사실은. 자, 빨리 해서 그냥 쉬는 시간 없이 빨리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팍팍 갑니다. 자, 그 12쪽 상단 질문하기를 괴효에 있어서 무릇 처음 그러니까 초유는 가길 길이 많고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건 흉이 많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 얘기는 여기는 길하고 위는 흉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운은 때 움직입니다. 시운이 궁벽함에 시운이 다한 것이 다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께는 정이 되고 외께는 회가 되는 거 아까 얘기한 거죠. 정과 회가 되는 것이니 정은 뭐냐? 정정, 곧고 올바르다는 뜻이고 정이라는 거는 회라고 하는 거는 사과, 유, 추, 불급절이다. 일이 지나쳐서 유, 추, 또 불급, 미치지 못하는 일을 진행했는데 이런 거 더 했으면 되는 거 이런 게 회다. 네, 그런 뜻이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뭐 그 얘기입니다. 뭐 정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이나 질문? 우리 뭐 권 선생님 혹시 하실 말씀? 이 부분에도 뭐 계속 정과 제가 예습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혹시 뭐 정과 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나요? 뒤에는 앉아 안 노나요? 한 번 더 나와요. 한 번 더 놓습니까? 그럼 한 번 더 놓고 제가 좀 느낀 바를 말씀드릴게요. 요거 좀. 네. 네, 그러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교역은 이제 바뀌는 겁니다. 효와 효끼리 바뀌어서 뭐 본캐가 감캐가 되고 이런 겁니다. 도역하는 거는 해가 되는 것이니 왕차 내필 저것이 오고 이거 뭐야? 이것이 가고 저것이 온다. 이것이 가고 저것이 왕래한다는 얘기죠. 의미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고 변역한다고 하는 거는 씀이 되는 것이니 자 여기서는 교역과 변역이 나옵니다. 그 교역과 변역, 그 변역은 씀이 되는 것이니 때때로 고요하고 때때로 움직이는 거다. 때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아니라 변역은 그 강제이왕 대왕이 내려와서 왕이 되어서 황제를 내려서 왕을 시켰다. 오왕 황제를 내려서 왕을 시켜서 전하 역상 하나라를 하은주를 말합니다. 그 3대 하은주 하나라에 전달을 시키고 역상 은나라를 상나라로 했어요. 상나라를 지나쳐서 상나라를 이제 경유를 해서 하지만 이때는 저문이 있었지만 문장이 없었어. 그러니까 복희씨의 그 개만 있었지 글이 없어서 민용불창 백성이 씀이 있어서 백성의 씀이 불창 그렇게 명백하지 않아 드러나지를 않았더니 그래서 문왕이 드디어 단을 맺다. 얘는 단이 이제 괴사입니다. 괴사를 쓰시고 메었다는 얘기는 이제 괴사를 썼다는 얘기죠. 문왕이 괴사를 쓰시고 주공이 효사를 썼다. 이 8개를 볼 것 같으면은 이순육교는 뭐냐면요.
잠깐 공유 끄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항팔계도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건괴가 있고 공괴가 있다. 근데 교역하는 겁니다. 양유가 일리카. 그럼 어떻게 돼? 진괴가 되고 감괴가 되고 간괴가 만듭니다. 또 여기는 본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럼 여기 6개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은 건괴와 본괴가 교역한 겁니다. 이게 가서 이동을 한 거니까. 그죠? 이게 교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괴는 순수한 양유로 이루어졌고 본괴는 순수한 음으로 돼. 이거 순이라고 합니다. 순괴라고 합니다. 순괴. 순성괴. 건공괴는 순괴라고 하고요. 나머지 6개 육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육괴라고도 합니다만 이거는 육자 6명의 자식이다. 6개의 괴다. 뭐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괴와 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순육교라고 하는 건 뭐냐? 이순은 뭐죠? 건공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육교는 뭐 6개, 진계, 감계, 리계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다. 곧 건계는 곧 아버지가 되고 본계는 어머니가 돼서 여기 이게 다 이사자입니다. 예. 아까 권 선생님 사문난자할 때 이사자 이게 다 그 사자입니다. 그래서 건계는 아버지, 공계는 어머니고 진계, 감계, 간계는 남자고 손계, 리계, 택계는 여자더라. 이남 간북하면 이건 뭐냐면요.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걔를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귀 8계들을 보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걸 말합니다. 항상 우리가 얘기하던 가운데는 중심에 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때는 건, 태, 리, 진, 손, 감, 간, 본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건께는 남쪽, 공께는 북쪽이잖아요. 그죠? 아, 이거는 문항팔계도구나. 아, 죄송합니다. 내가 순간 너무. 자, 이거는 복귀팔계도고, 이건 문항팔계도. 문항팔계, 리께가 남쪽, 감께, 진께, 간께, 그 다음에, 이거 뭐지? 동북쪽. 딱 함께. 여기. 이거 뭔가 잘못 적었잖아. 죄송합니다. 이건 문안팔계도인데 이게 순서는 외워야 됩니다. 그래, 딱 나와야 돼요. 내가 순간 죄송합니다. 잘못. 그러면은 중심에 내가 있으면 남쪽은 어디? 여기가 남쪽이죠. 남께는 리께, 감께는 북쪽, 진께는 동쪽, 택께는 서쪽이잖아요. 이제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께는 남쪽, 감께는 북쪽. 아까 리께는 남쪽, 북쪽 얘기했죠. 감께는. 그 다음에 진동태서, 진께는 동쪽, 택께는 서쪽. 진동태서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건곤, 간소는 위치가 사유, 내 모서리가 된다. 건곤감손. 건곤감손이 어디죠? 건, 곤, 간, 손께죠. 네 모퉁이. 요거는 사유는 네 모퉁이라는 얘기다. 네 모퉁이에 위치했다.
건관 입사하고 관료를 세우고 스승을 세웠다. 이거는 건관은요, 이제 관리를 세우고 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관직의 이름인데 사실은 그 나라 때 관직입니다. 어쨌든 뭐 관료를 세우고 이걸 명명하여서 이거를 이제 주역을 따로 관장하는 부서를 만든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점치고 뭐 이런 부서. 그래서 그걸 이름하여 주역이라고 말했다. 예전에 이랬다는 얘기죠. 공성이 누구죠? 공자의 성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자를 높여 말합니다. 공자의 성인이 일을 전하였으니, 공자가 주역을 전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십이기다. 십이기 뭐죠? 뭐 계사전, 뭐, 석괴전, 문왕, 이런 거, 10개의 편명을 말합니다. 반전 이런 것이 아니라 조진불사. 우리가 진나라 때 분소경우가 있죠. 모든 책을 다 불살랐잖아요. 진나라를 만났지만 불살르지 않았다. 점선이가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이러다가 송나라 때 이르러서 드디어 다시 밝아졌으니, 송나라 때 다시 이제 주역이 꽃을 피웠으니, 그전에는 주역이 있는지 잘 모르는 거야. 그냥 빛을 못 본 거야. 이런 게 했으니, 소는 이제 소강절입니다. 송이 전하여서 뭘 전해서 회획, 복희 씨의 그린 거, 복희 씨의 문왕 팔계도나 뭐 이런, 복희 팔계도 같은 거, 어쨌든 복희의 그린 거를 전했고, 그러니까 소강절이 이걸로 대폭 보강을 했고, 정은 정자입니다. 정자가 연은 연역해서 주역을 경서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더 확대 해석을 했다는 거죠. 더 많이 보충을 하여서 상을 베풀고, 상을 이제 나열을 하고, 상과 수를 나열을 하였고 알려주었고, 언진이든 말을 다하였고 이치를 얻었으니, 이래서 이걸 다 했으니 이 억만 년에 이제 억만 년이 흘러더라도 영원히 영원히 상상되는 법칙을 드러낼 수 있겠다. 주역이 이제 억만 년이 흘러더라도 주역이 누구 덕에? 공자 덕에. 누구 덕에? 호강절, 정자, 이런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이거는 점점 더 끊임없이 나가. 근데 주작 한마디가 주작 자기네 얘기를 뺀 거지. 사실 주작 자기 말도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해서 사실 영원히 할까 할 건데 그럼 쪽팔리잖아. 주작 얘기는 빼고 이 사람 높일수록 주자는 덩달아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옛날 문법인 거지 이게. 자,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사실 뭐 이게 말은 되게 거창하게 돼 있습니다만 뒤는 역사적인 얘기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요. 이 부분 조역은 체가 되는 것이니 왕차 내피 이것이 가고 저것이 온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바로 이 얘기는 아까 문항도 만들 때 뭐라고 그랬죠? 건공계가 있으면은 어디 갔어? 아까 문항도에서 건계와 공계가 했을 때 가고 오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양요가 의미가 온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겁니다. 이게 교역이다 이런 얘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변역은 뭐냐? 변역은 여기 변의 때에 따라서 고유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계속 운용된다는 거예요. 변역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계속 변한다. 때에 따라서 변해지는 열을 바뀌어진다는 거야.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른 거죠. 이제 그거를 변해. 그래서 교역이 주체적인 거 오히려 더 팔게 나오는 게 주된 것이고, 그 다음에 변역은 때때로 사용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역사적인 얘기니까 칭찬한 얘기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변역하고 변화하고는 있나요? 변화는 시간에 따라서 저절로 변화되는 겁니다. 다르게 봐야겠지? 변화. 예를 들어서 1월, 2월, 3월 달라지듯이. 그러지 않나? 변화. 변화. 저녁에 말 현장은 나쁘니까 비싼 말이죠. 그러게. 변역과 변화. 변역. 지금 잘 안 쓰죠. 주역에서는 쓰지. 일반적으로 변역이라는 건 잘 안 쓰죠. 예. 변역은 혁명할 때 혁자. 그러면요, 원장님, 예, 예, 말씀하시죠. 그러면 제가 이거 논문 쓰다가 정리하다가 마른 건데요. 그거 감개의 그 흐름으로 인해서 변화된다는 거를, 변화된다는 거를 주객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주객이 강의해서. 그게? 주객이 이제 변화에 대하는 거에 대해서 수평습계를 설명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변역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건 나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거든. 뭐 봐야 될 것 같아. 그 네. 예전에 시간의 흐름하고 뭐 이런 논쟁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예전에. 그러니까 감개가 이게 수레동계부터 여기 수지 빗계까지 이렇게 오는 그게 시간차로 인해서 이렇게 흐름을 했거든요, 네, 제가.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흐름을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지금 때에 따라 변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쓴 내용에 좀 더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하면 변역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변역이다. 그게 시간차로 해서 중천공계, 중지공계 다음에 수레 중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지 빗계까지의 그 감계에 대한 시간차가 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제 논문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원장님. 말이 될까요? 그래서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네. 맞는 것 같은데 음. 내 입장에서는 내 눈으로 확인하고 말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지금 말씀하신 변역은 쓰임이 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조금 이해가 저도 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정과 해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교역도 이해가 되는데 변역은 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는데 아마도 그렇게 흐름에 있어서 시간의 이 차이가 변역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잠깐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와 용 말하잖아요. 체와 용. 네. 교역은 체는 중심이란 말이야. 근데 쓰임으로 드러나는 건 용으로 드러나. 체와 용 할 때는. 체용 관계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간깨다, 간깨다, 진깨다면은 건군깨가 해서 체가 만들어졌어. 그죠? 하지만 그것이 활용되고 하는 거는 용으로 드러날 거 아니야. 그거는 변형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 그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변형은 또한 용이 되지만 시정, 시동, 때에 따라서 고유와 가만히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움직인다. 계속 가만히 있거나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죠. 움직였다 가면 움직였다. 음양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변형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교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나머지 그 문장은 그냥 칭찬한 얘기니까, 역사적인 칭찬한 얘기니까, 그 다음 얘기는, 여기서는 우리가 중요할 거는
교역은 위치엔이 피차 왕래고 변역은 위용이니 시정 시동이다. 이 부분이 논쟁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그냥 하는 얘기고. 이게 앞에 그러니까 앞 문장하고 물론 뭐 이어지는 글은 아니겠습니다. 내용을 편집을 한 의도가 크게 보면 그 정해라는 걸로 발전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교육과 변역이라는 쪽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근저에는 결국은 그 정자가 했던 채용 이론 채용론이 들은 걸 부분적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하나 저하고 좀 원장님하고 조금 의견이 틀린 게 교역은 이첸이 왕차 내피하고 익히고 변역은 이용하니 이니 시정 시동인데 이게 교육이 시정 시동하는 거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교육은 시정이 되고 그러니까 고유함이 되고 변역은 동의된다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요 앞 문장을 봐주실랍니다. 앞 문장요. 원문. 요거 앞 문장이에요. 예. 여기? 예. 근데 지나가 버렸나? 잠깐만요. 하나 더요. 하나 더 앞으로 해요. 또 가시면 여기. 예. 그 맨 밑에 문장에 보면 시일계 정지 본체요. 해는 시동용지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체는 정으로 보는 거고 용은 동으로 보는 걸로 보는 거니까 교육과 변역도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저는 교육하고 변역을 뭐 하나는 동이요, 뭐 하나는 정이고, 뭐 또는 하나는 최고용이라고 구분하는 것도 뭐 사실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주자의 의도로 보면 정은 최고, 용은 동이니까 아까 그 문장의 교는 정이고 시정이 되겠죠. 고야정자가 되고 변역은 시동 요렇게로 해야 문맥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용이면서 시정이고 시동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렇다. 이건 분명한 거는 정자의 채용론을 가지고 와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권생 말은 이제 정은 최고, 그렇죠. 예. 해는 용이다, 채용 관계다 이 말 하려고 한 거지. 예. 그럼 뒤에 가면 교육은 채요, 변역은 용이라고 했으니까 시정, 시동도 시정은 교육에 대한 채 이야기고 시동은 변역인 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한 문장이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봐야 안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맥 대꾸로 봐서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요거랑 그대로 대꾸가 되는 거거든. 대꾸가 된다는 건 딱 나눠진다는 뜻이야. 교역과 변역, 위체와 위용, 그리고 왕차 피례와 시정, 시동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 그러면은 요거는 요거대로 문제로 이렇게 해서 대꾸가 되는 거야, 그대로. 그러면은 시정, 시동은 변역을 설명하는 것이고 왕차 피례는 교역을 설명하는 말이라고. 이런 문장 구조에서 이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자도 뭐 일생 동안에 썼던 내용을 이제 후학들이 이제 문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어디선가 문집에서 가져왔을 것인데
그때 이야기했던 어떤 뉘앙스가 틀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저는 조금 그래서 주자 선생님도 뭐 왜냐하면 계속 자기 학설이 계속 바뀌거든요. 앞서서 주장했던 이야기가 있고 뒤에서 또 바뀌기도 하는데 뭐 또 다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근데 후학되는 걸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문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금방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맞죠? 그렇게 지금 문장 구조로 보면 대꾸를 하시는 게 그렇게 맞는데 조금 채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은 그러니까 앞선 문장하고 그 연결해서 보면 조금 그러면은 그 내용에는 채는 항상 고요하고 용은 움직인다는 말이 전제가 되네. 채가 움직이는. 왜냐하면 채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리가 되고 용이 기가 되거든요. 결국 나중에 발전하는 게 채용론이 리기로 발전하가니까요. 그럼 하여간 뭐 저는 아직 그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던 문맥으로 그대로 보면 뭐 이게 맞는 건데 주자의 계속 다른 문장, 앞선 문장이라든지 주장해왔던 이런 어떤 경험치를 볼 때는 이 부분은 조금 주자 선생님이 조금 고마 시동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체크해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까지 간 거는 왜냐하면 용이면 움직이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인데 정의라고 하기는 조금 전체적으로 주자 선생님 주장하고 있는 채용론하고는 좀 맞지가 않지 않는가. 용이 동의돼야 돼. 용이 정의된다. 이거는 꼭 그렇지는 않아. 왜냐하면 채용 관계에서 보면은 황제내게 이런 거 봐도 채용에서는 용이 꼭 움직이는 것만은 아니야. 고유한 것도 용이 들어가. 그러면 본래성이 없어요. 자기 본체성이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게 나와 거기에. 황제내게 나와. 한계내게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동의 본체론이 뭡니까? 움직이기도 하고 정하기도 한다 그러면 음도 되고 양도 된다 이래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뭐 거기에 그렇게 주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철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본체론적인 건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지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채는 앞에 교역은 위채니 해도 본체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고정적이지 않고. 근데 예,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뭐 문제 제기하는 거는 뭐 그렇다 주자 선생이 또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아마 주자 선생님한테 그렇게 주장한 거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한번 보자라는 거지. 뭐 주자 선생님 교육은 이체다 해서 뭐 우리가 그걸 건강업조처럼 뭐 굳이 그걸 할 건 없는 건데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발전하는 거니까요. 아마 이 문장 맞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뜯어보고 또 우리가 발전하는 건 그런 취지입니다. 뭐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교역하면 채니까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게 번역은 그 사람들 쓰임이죠. 쓰임이든 지금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있는 대로 그렇지. 바뀌어서 쓰고 그렇지. 그가 되는 그렇지. 정과 동시에 동시에 쓰이는 거. 생성과 쓰임이라고 하는 컨셉을 그렇지. 그런 개념이 되는 그렇죠. 그게 더 명쾌할 것 같은데. 그것도 좋은 말씀이네. 예, 예. 그러니까 그 용에 있어서는 고유한 것이나 움직이는 다 용이거든. 쓰이는 거는 어디 활용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만들어지는 본질. 그래서는 채를 말하는 본질. 만들어지는 근본 이치가 뭐냐? 근본.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이제 그래서 이제 활계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육자 그러니까 건곤을 빼고 육자가 만들어져서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채다. 근데 그것이 활용되는 거는 또 별도인 거지. 그 정보해도 이게 같은 걸 얘기합니다. 정해는 24개를 얘기하는 거. 교육과 변혁은 8개를 주고. 그렇지. 그런 개념 영어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기서 교역은
8개 생성을 팔개 받았다. 네, 맞아요.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답을 이끌자고 한 건 아니니까요. 예.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이제 다들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좋고, 또 그러면서 계속 발전하가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난 다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자꾸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물음표를 쳐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된가라고 물음표 쳐야 돼요. 그건 아주 그러면서 난 되게 좋다고 생각 들고, 또 나도 뭐 다 무조건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다들 나도 공부해야 되는 입장이고 더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자꾸 논의를 해나가자고. 그리고 일단 체크를 좀 더 해놓고 그러 보도록 하시죠. 또 하실 말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주역 그 해석학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걸 한 게 맨 마지막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어떤 예, 거? 아니 지금 여기 예, 꼭 지금 고줄 예, 쪽 앞으로요. 요거? 예, 정년 주경하야 상 그다음에 상진 수열. 수열 그래 상과 수가 노잖아요. 그러고 은진 리가 노잖아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게 정자는 사실 상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 상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은진 리를 많이 이야기해 리만. 근데 이제 주자는 상과 수를 같이 개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통습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단을 쓴 거거든. 만약에 이 문장을 정자가 썼다면 리만 이야기를 했겠죠. 이게 지금 요거는 주자는 나는 상수 리 세 가지를 다 통습했다라는, 그리고 또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소전 소강절 바로 앞 문장에 보면 소전 소강절은 상이잖아요. 상수학이잖아요. 그걸 자기는 가감히 끌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주역의 해석하게 되는 어떤 하나의 이정표를 끄었다라고 하는 그런 걸 나름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 예. 어쨌든 아까도 했지만 이제 주자가 이걸 다 꿰뚫었기 때문에 쫙 얘기해서 이제 자기도 쓰고 싶은 자기는 빼고 썼지만 사실은 같은 반열입니다. 예, 그 자기 주장이에요. 내가 소강제일 거 도학 쪽에서 온 소강제 것도 받아들여, 도학은 아니죠, 도교죠. 받아들여 정작 것도 받아들이고 해서 나는 두 개를 다 통습한 어떤 새로운, 그래서 마지막 상식을 해서 영원히 이건 오래 갈 거다. 대단한 이야기죠. 한자는 더 이상 주역에 대해서는 내가 완벽하게 했다. 맨 끝에 여기 억만 년을 한다잖아. 억만 년을. 예, 그것도 상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상식이다, 이게. 이게 하나의 해석의 끝점이고, 이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뭐 마지막, 뭐 이런 거. 뭐 피날레. 라는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대단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억만 년. 한지 안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주석이. 과연 그런가? 우리는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자는 물론 당연히 억만 년이 지나도 뭐 지금 억만 년이 아직 안 지났습니까? 800년밖에 안 지났지만 아닙니다. 주자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몰라도 뭐 또 우리가 새롭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물어볼 이야기는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주자에게 근본 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공부합시다. 좋아요. 네. 그래요. 어쨌든 뭐 오늘 뭐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쉬는 시간 없이 했기 때문에 오늘 그냥 이 정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 많이 했어요. 박수 한번 치시고 자, 이대로 그냥 공유하고 끝나고 자, 중지하겠습니다.